안녕하십니까. 문법 초보 탈출 국어 공유하는 유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 체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분절 음운. 음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드린다고 먼저 이야기했는데, 비분절과 분절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분절 음운입니다. 분절 음운은 말 그대로 나눌 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음운이 나누어진다라는 건데, 그게 곧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이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잠깐만 고려해 보면,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장애를 받고 나오고 모음은 소리를 낼 때 장애를 받고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숨을 보통 내쉬는 게 날숨인데 숨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숨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올 때 자음은 어디에서든지 뭔가의 장애, 즉 숨이 장애 틱 하고 어느 부분이 막아서 고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음은 장애를 받고 나오고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요거 조금 암기하기 쉬우려면 장애받는다 했을 때 자자를 생각하면 자음은 장애받는다.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음을 볼 때는 자음은 발음 기관을 위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가 보이는 거냐면 발음 기관의 단면도가 보일 거예요. 자, 이때 이 발음기관 단면도를 이제 가지고 같이 공부할 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요렇게 보시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냐면 입술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입술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입술부터 쭉 가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봐요? 입술 여기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입술 여기부터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아서 이렇게 나는 거를 우리가 입술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술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술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이거를 순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음. 그래서 순음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순음은 뭐뭐 있냐라고 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요 계열이에요. 여기서 그냥 기억하기 쉬운 건 아마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뭐가 있냐면, 요렇게, 미음 모양인 계열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쉽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혀끝이에요. 여기 혀끝 부분이 여기에요. 혀끝 부분하고 어디냐면 요 부분에 위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윗잇몸이죠. 그러니까 혀끝과 윗잇몸 부분이 맞닿아서 나는 걸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니은 리을 계열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계열, 그 다음에 시옷 계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그대로 가보면 윗잇몸 혀끝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치음 혹은 치조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음, 치조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혓바닥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혓바닥 부분이에요. 요 혓바닥 부분이 여기 있죠? 이 혓바닥 부분이 어디하고 맞냐면 여기 센 입천장이에요. 센 입천장. 그래서 혓바닥과 센 입천장이 닿아서 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해서 센 입천장 혓바닥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구개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구개음. 자, 구개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지읒 계열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지읒 계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혀 뒤에요. 혀 뒤. 요 혀 뒤 부분이 어디냐면 여린 입천장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혀 뒤가 어디요? 여린 입천장.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우리가 그 입천장에서 혀를 쭉 말아보면 입천장에서 딱딱한 부분, 그러니까 센 입천장을 지나서 좀 더 뒤로 가보면 약간 말랑한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그 부분이 여린 입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혀 뒤가 여린 입천장을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느냐면 여러분들 보이시는 요렇게 혀가 이렇게 막아지는 거예요. 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 뒤쪽이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와서 어디를 여린 입천장 요 뒤를 살짝 막아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아서 가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린 입천장 혀 뒤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린 입천장 혀 뒤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린 입천장 혀 뒤. 혹은 다른 식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구개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연구개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연구개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기역계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 목청이죠. 목청. 목구멍이라고 목청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구멍,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있죠. 히읗이 되겠습니다. 이 히읗은 이제 목청 소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음. 후음 보시면 히읗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암기하기가 쉽고요. 연국의 했을 때 연국의 음은 보세요. 이응하고 이제 기억이 있죠. 근데 구개음 좀 암기하기 어려워요. 됐죠? 자, 이렇게 자음은 순음, 치주음, 구개음, 영구개음, 후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치에 따라서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 발음 기관을 이제 봤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하게 봤던 자음 체계표가 되겠습니다. 자음 체계표. 자, 이 자음 체계표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이렇게 부분, 입술 소리, 순음부터 쭉 후음까지라고 보시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요 소리 나는 위치대로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 이런 소리 나는 위치라고 해서 이거를 조음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음 위치. 자, 이렇게 조음 위치대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조음 위치대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소리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 이걸 이제 뭐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조음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음 방법. 그래서 조음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까 발음 기간의 쭉 단면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는 조음 위치니까 방금 전에 발음 기간 단면도로 보면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경구개음은 경자 빼면 구개음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영구개음, 후음 이렇게 되고요. 자, 조음 방법대로 갔을 때는 자, 이렇게 돼요. 다시 좀 나누어져요. 그래서 조음 방법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 주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소리 내는 방법을 보면 크게는 안울림 소리하고 울림 소리로 나누어져요. 자, 안울림 소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성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성음.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무성음이라고 하고 울림 소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성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성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성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울림 소리를 우리는 유성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무성음은 몇 개로 나누어지냐면 세 개로 나누어져요. 여러분들 보이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인데 자, 파열음은 파열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공기가 이제 입안에서 나올 때 막혔던 게 터져서 나온다라고 해서 그걸 파열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파열음이라고 하고요. 마찰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마찰됐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마찰음은 성대가 안에서 좁아져요. 좁아진 상태에서 숨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에 좁아지니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마찰이 생기겠죠. 그게 마찰음이 되고요.
파차름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는 파열음의 음과 그 다음에 다시 마차름 있죠. 마차름, 즉 파열음과 마차름의 부분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려면 파열음에 파자 오면 돼요. 파열음에 파자가 여기 오면 되고 마차름에 모자, 마자, 찰자가 오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파차름은 뭐다? 파열음과 마차름이 섞인 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면 유성음 나왔죠. 울림소리. 울림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코에서 나는 비음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자음에서 울림이 큰 거를 우리는 유음이라고 하거든요. 유음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파열음, 파차름, 마차름은 소리의 3중 체계를 갖고 있어요. 3중 체계.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 있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요거를 음의 3중 체계라고 이야기해요. 요렇게 3중 체계가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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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중 체계가 된 자음은 몇 개? 4개가 있어요. 기역, 디귿, 비읍이 하고 지읒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차름은 시옷은 2개밖에 없어요. 시옷과 상시옷이죠. 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예사소리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평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평음. 그 다음에 된소리를 경음, 거센소리를 격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다른 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평음, 그 다음에 경음, 그 다음에 격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를 우리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서 뭐라 한다? 평음, 경음, 격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파열음에 있는 거는 총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기역, 디귿, 비읍의 파열음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차름은 지읒 계열밖에 없고 마차름은 시옷 계열하고 히읗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중학교 때 암기했던 울림소리, 나라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중에서 비음에 들어가는 거는 미음, 니은, 이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문, 리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내 눈 위치 쪽으로 가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네, 치조음, 치음 계열이 가장 뭡니까? 많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자음 끝나고 나면 이제 모음으로 들어오는데, 자, 모음은 다시 나누어집니다.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모음은 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단편. 이중모음은, 그렇죠. 단편이 아니면 2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이런 위치가 한 번에 고정돼서 나오냐, 아니면 이게 바뀌었느냐, 한 번 더 바뀌었느냐, 이렇게 해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모음은 단모음 체계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혀의 앞뒤에 따라, 혀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 모양이 평평해요. 입술 모양 그대로 입 그대로 요 모양 요렇게 생긴 요거 입술 모양을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모양을 그대로 가면 평순이 되고요. 요 모습 그대로. 근데 입술이 동그랗게 원처럼 마려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원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순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순은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윗입술 있죠? 윗입술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윗입술이 가장 가깝게 닿는 부분을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윗입술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윗입술부터 점점 아랫입술이 아래겠죠? 이게 점점 내려오겠죠. 사람이 서 있을 때 윗입술을 닿는 그 부분 쪽이 위쪽이고 그 다음 아랫입술 쪽이 아래쪽이니까요. 그래서 고중저라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먼저 평순모음에 들어가는 거, 평순모음의 고모음부터 쭉 들어가는 것들은 이, 위, 우가 있고요. 후설로 들어가겠죠? 중모음에는 에, 왜, 오가 되겠고 저모음은 에, 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는 게 제일 좋거나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할 건데, 이중모음은 즉 반모음에서 시작을 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모음으로 시작을 해서 어디? 단모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모음에 들어가는 게 있죠. 반모음 계열에 있는 거는, 반모음은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가 있어요.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가 있는데, 이게 음운 기호로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반모음이라고 써줘야 되는 케이스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반모음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요렇게 보통 해요. 반모음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요렇게 위에, 요렇게 U자처럼 요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이게 그려지지가 않네? 이렇게, U자, U자. 이렇게 뭐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위자에서 이제 점 같은 게 찍어져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U자 모양 찍어진 거. 아니면 이제 반모음 2라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반모음 총 3개 있어요. 반모음 2, 반모음 5, 반모음 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 단모음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 보면 혀의치가 반모음 2 자리에서 시작해요. 정확하게는 혀의치가 반모음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건데 끝날 때 보면 이 야, 여, 요, 유, 얘는 단모음 다 뭘로 끝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는 아로 끝나는 거고요. 여는 어로, 그 다음에 요는 오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는 우로, 그 다음에 에는 에, 그 다음에 에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음 2로 시작을 해서 단모음 요 위치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반모음 오, 우 자리에서 시작하는 모음 뭐냐? 똑같죠. 와, 왜, 워, 왜인데 요것도 끝나는 단모음이 뭘로 끝나냐면 오로 시작하면 아로 끝나겠죠?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끝나게 되는 건데 보세요. 시작하는 반모음은 다르지만 끝나는 단모음이 같은 게 있죠. 같은 게 있죠. 아마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요걸로 해볼게요. 야 같은 경우는 아로 끝났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 와는 끝나는 단모음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같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같죠? 그 다음에 여기 같죠? 네, 요렇게. 그러니까 이중모음에서 반모음 2에서 시작되는 이중모음과 반모음 5, 우에서 시작하는 이중모음 있죠? 그거에 끝나는 단모음이 같은 거는 뭐 있다? 야, 여, 얘는 와, 왜, 워, 왜와 같다는 게 요 유만 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반모음에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거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부분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에서 단, 그러니까 반에서 하나로 커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갖다가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자 이제 으 하나가 남아 있는데 요 으는 아마 여러분들 문제상 나오게 되면 발음 그러니까 으 발음에 대한 문제는 꽤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공부를 할 때 발음 대하는 걸 때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요 으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면 으에서 시작해서 반모음이 그러니까 단모음에서 시작을 해서
단모음, 의에서 시작을 해서요. 의에서 시작해서 반모음 2로 끝나요. 반모음 2로 끝나요. 그래서 의는 상향식 이중모음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단에서 시작해서 반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자,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이중모음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음운은 다시 자음과 모음 나눠지고, 자음, 모음을 총 합해서 몇 개가 되냐면, 19개, 21개인가 40개겠죠? 자음 19개. 자음은 아까 뭐라고 했죠? 공기의 흐름에서 뭡니까?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데, 다시 그 모음은 21개가 나누어져요. 단모음하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 단모음은 10개고요. 이중모음은 11개가 돼요. 오늘은 이제 하지 않은 것 중에 이제 분조음인데 비분절 음은 이렇게 소리 길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소리 길이. 긴 소리를 낼 거냐? 짧은 소리를 낼 거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음의 뜻을 이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음운책의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